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능력이 없어서 저에게 빈대부터 사는 남편까지 키우느라 남들에게 애셋 엄마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하는 저랍니다. 참 씁쓸하죠. 더 어릴 적에는 이성적인 호감으로만 남자를 보고 만났어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이긴 하지만 수입이 꽤 짭짤한 사업도 잘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몇 평에 재산도 좀 있었는지라 돈 많은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능력이 좋으니 남자는 나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결혼을 하려는 남자를 볼 때에도 남자의 성품이나 가치관 같은 걸 더 많이 따지고 들기도 전에 외모만 보고 결혼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타입의 남자였던 남편은 그런 제 기준에 딱 떨어지는 남자였고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껏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었답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참 만만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나 힘들고 지쳐 죽겠는 생활을 반복해왔어요. 쇼핑몰 일이라는 게 낮밤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다수의 시간을 일에 할애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여겼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백수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1년 중에 일하는 날이 한 달도 채 되지를 않는 무직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쇼핑몰 일을 하는 제가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결혼하고서 일을 하려 하질 않더라고요. 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으면 백수인 자기한테 일을 하라 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면서 갑자기 생색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아주 참 가부장적인 소리를 해가며 팔자 좋은 백수 생활을 이어갔죠. 여러 번 이런 식의 서로 목적이 다른 대화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하러 나가달라고 사정했다가 기분 나쁘던 욕을 들어먹노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제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 남편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혼자서 충당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이 되었지만 남편을 뜯어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진작에 포기를 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더 도끼를 문 채로 일을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잘 돼야겠다는 생각에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아이들 몫이라며 그대로 통장에 남겨뒀고요. 제가 쇼핑몰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집 크기를 점차 늘려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까지 올 수 있었네요. 명의는 당연히 아파트를 사는 데 값을 모두 지불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찍소리 안 하고 좋다며 따라 이사를 들어왔고 여전히 일을 포기하는 건지 디자인 쪽으로는 전혀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제 쇼핑몰에서 소장 알바라도 시키기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었고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나이 들면 들수록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왜 이런 놈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적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던 부모님의 반대도 제 고집으로 꺾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잘 안 어울린다고 할 적에도 제가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었거든요. 주변 사람 말 따위는 듣지도 않고 결혼을 감행한 제 탓도 분명 크다 싶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냥 내 실수니까 내가 해결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남들에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조차 저는 남편이 백수로 산 지가 오래되었단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부부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만 보이겠다며 연기를 하며 살았었는데요. 도대체가 연기도 한계가 있어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을 때면 말이죠. 저희 어머님 며느리 하나를 잘 봤다고 여기저기 자랑이랑 자랑은 그렇게 늘어놓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럴 법도 했죠. 능력이 없어서 용돈 한 번 턱하니 주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웠는데 돈 많은 며느리가 생겨서 용돈도 대신 주니까 말입니다.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을 먹여 살려주는 걸로도 모자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까지 턱하니 사서는 이사를 들어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을 하며 횡재를 했다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신다거나 어려워하시는 건 또 결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라 엎드려 절을 했어도 모자랄 판국일 텐데 저희 어머님은 그 와중에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챙기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자존심과 명예 말입니다. 며느리가 상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히셔서는 늘 저하고 함께 있을 때면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손을 꿈쩍도 안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더라도 아님 시댁에 모이는 날에도 손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 아들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다 온 저에게 심부름이란 심부름을 다 시켜대는 분이셨죠. 지금껏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말도 못합니다. 애가 울어도 곧 죽어도 부엌 일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면서 육아나 부엌 일을 둘 다 도와주려 하지를 않으셨었죠. 그렇다고 말이라도 살갑게 해주시는 분도 결코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굴어야 한다면서 1년에 4번 있는 집안 제사에도 며느리를 꼭 참석시키려 하셨답니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역이었는데요. 백수 아들을 대신해서 일하느라 똥줄 타는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기는커녕 늘 제사 때만 되면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제사 음식도 당연히 돈 많은 제가 다 사놔야 하는 것이었고 급기야 제사 때 모이게 되는 친척 아이들에게 줘야 할 용돈까지도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곤 했답니다. 저를 아주 집안 굴러가는 데에 써야 하는 돈줄로만 취급을 하신다는 것이었죠.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제가 제사 음식을 마련한 걸로도 모자라 친하지도 않은 애들 용돈을 줄 때도 자신이 주는 것 마냥 바로 옆에서 생색을 내며 어깨를 으쓰게 되셨어요. 돈을 대신 내주는 며느리 앞에서 염치가 없다고 미안해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죠. 평상시 저를 부를 때에도 어머님은 야 거리면서 짜증이 난다는 듯 불러대는 게 일수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부쩍 외롭단 말을 자주 하시면서 학가 얘기도 서슴찮게 하셨네요. 이런 저하고 급기야 같이 살겠다고까지 하는 시어머니의 심보에 저는 펄쩍 뛰었고요. 이젠 제가 하다하다 백수 남편으로도 모자라 그 남편의 애미까지 한 집에서 보살피며 키워야 하는 건가 싶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거절을 했었답니다. 합가만큼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경고까지 날리며 못을 박아두기도 했었죠. 하지만 자꾸 한강을 보고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합가를 하고 싶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께 쌍심지를 켜고 막말을 날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외로우면 재혼해서 사세요. 라고 말이죠. 그날 후로 어머님도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학가 얘기를 따로 안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은 이딸락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잠시 일이 바쁘고 애 키우는 게 바빠 시어머니를 뒷전으로 두고 살았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반전의 준비를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며느리인 저하고 한 집에서 살며 아들도 보고 돈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딸 그런 준비를 말입니다. 지난 4월에 갑자기 날라온 전화 한 통을 무의식 중에 받았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집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서 왜 전화가 왔나 싶어서 황당해했는데 이내 알아차렸죠. 설마 시어머니가 뭔 수를 쓰신 건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사장님이 시어머니 동네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 집 내놓으신 거 살 사람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네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현지 집을 파시려고 한 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이걸 알리겠다고 부동산에다가 제 전화번호까지 공유를 했다는 사실에 기똥이 찼죠. 그래서 전 바로 일을 하다 말고 뛰쳐나가서는 집 내놓은 걸 내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찾았죠. 어머님은 처음에 당황을 하시다가 나중엔 네가 뭔데 집을 내놓지 말라 난리야. 내가 내 아들 보러 들어가 살겠다는데 라고 하며 우겨대셨어요. 4명의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당당하게 할 말을 뱉어내셨죠. 그 바람에 예상치도 못하고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로부터 공격을 당한 전 차오르는 분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절대로 합가는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답답하게 시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저는 밤새도록 시어머니께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차올라 잠도 못 잤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랑도 주먹만 안 날렸을 뿐 피터지게 말싸움을 해가면서 시어머니 좀 단속하라는 말로 밤을 샜어요. 어떻게 돈 한 푼 보태지도 않은 며느리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머리를 절레거렸고, 합가를 하게 되면 너랑 나랑 이혼이라면서 남편에게는 이혼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불사지르며 경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서는 더는 합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찜찜하지만 합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이 되었어야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차올랐답니다. 분명히 이혼도 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를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또다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야 말았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집을 사겠다는 연락 말입니다. 남편이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핸드폰으로 자꾸만 전화가 걸려오길래 누구 전화인가 싶었어요. 저장도 되어 있지를 않은 게 찜찜하기도 해서 제가 무턱대고 한 통을 받았는데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부동산 사장님의 연락이었죠. 어느 집이냐 물으니 글쎄 또 시어머니 집인 거예요. 어머님이 여태 가만히 계시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저기 더 많은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가면서 집을 팔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이번엔 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남편의 전화번호를 남기셔서는 저만 쏙 빼놓고 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핸드폰을 껐다가 혹여나 이 자식이 시어머니랑 대화라도 나눴을까 싶은 마음에 카톡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단에 시어머니 카톡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읽는 데와 정말 온몸이 끓어가는 걸 느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글쎄 두 사람이서 서로 집만 팔면 너네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여기 어차피 내 집이야. 라는 말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이 집 명의는 분명히 내 집인데 남편은 지 집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주제넘게 시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믿고 자신의 깡을 믿으며 집부터 팔아버리고는 제 집으로 들어올 생각부터 하셨던 겁니다. 두 사람 다 저의 의견 따위는 아주 개박살을 시켜놓고서 지들끼리 계획을 짜고는 이사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부동산의 집을 파는 것에 남편도 주기적으로 물어보며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제 예상보다 더 치밀하게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더 읽을 수도 없을 만큼 혈압이 올랐네요. 순간 캡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모든 카톡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혈압이 올라 뒷목을 곧 잡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서는 왜 남의 핸드폰을 두고 있어? 내 거 몰래 봤어? 라면서 당장에 핸드폰을 빼앗아 들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끝까지 사수한 걸로도 모자라 그놈의 정강이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니네 엄마 불러. 당장 불러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이랑은 또 밤새도록 싸우고 시어머니는 이틀이 지나서야 은근슬쩍 자신을 찾아냐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오라고 부르면 못 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래 이참에 다시 한번 대화를 잘 나눠보자.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졸지의 남편은 지가 선심을 쓰는 듯한 입장이 되었고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한 손님인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평상시보다 훨 낮은 자세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한다면서 혼자 시어머니 짓을 하겠다고 콧대를 높게 세워서는 깔보시 분이셨는데요. 웬일인지 손에는 애를 먹으라고 아이스크림까지 들고서는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자 우리가 긴 대화를 나눠봐야지 라고 먼저 선심을 쓰듯 저를 거실로 불러내시는데 이것들이 쌍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 이것들아.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다 대고 오라 마라 주인 행세야?
라는 비명을 질러버렸죠. 집이 떠나갈 때 말이죠. 그러자 저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웃음기를 잃으셨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왜 소리를 지르냐 하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다시 불붙은 듯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집 좀 있다고 요새 떠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 앞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래?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네가 자꾸 집 있는 유세를 떨어대니까 내가 내 아들 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콧대를 꺾어놔야 하는 거잖아. 쟤 저럴 줄 알았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냐. 당장 니들 이 집 명의 공동명의로 바꿔놔라. 당장 변호사를 부르던 법원으로 쳐들어가던 해서 명의를 바꿔놓으라고. 네 명의 말고 네 남편이랑 같이 하는 공동명의로 바꿔. 라고 하셨죠. 내 집에서 내가 내 집이라고 유세를 떠는 게 뭐 그리 잘못인 건지 남편한테 제가 집 가진 걸로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서까지 유세를 떠는 중이라고 대놓고 이간질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뒷목이 땡겼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그 와중에 시어머니를 거들면서 감히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소리를 뱉어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냥 가진 집은 공동명의로 해놓자. 안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집 못 가진 채로 자존심이 상할 거고 우리 엄마가 합가하러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런 마찰이 더 자주 생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합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놈이 합가를 하게 되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와 정말 뭐 이런 까마귀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서 지들끼리 하고 싶은 걸 다 해가면서 저를 농락하는 걸 더 이상을 봐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시어머니가 돈을 시퍼렇게 들고 보는 앞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합가고 뭐고 다 뜻대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 날 밝으면 자세히 얘기하자는 발로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예상치도 못한 저의 대답에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워하셨으나 제가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 싶었는지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자 라고 하면서 즐거워라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전 그날 밤 남편과 남아 끝장을 봤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집을 멋대로 팔아서는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 그런 와중에 뒷전에 서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은근슬쩍 합가를 강요하던 걸로도 모자라 합가 도모를 하고 있던 남편. 이놈들의 태도가 하나도 수상쩍고 꺼림칙해서 제가 남편 핸드폰 내역을 본 다음날 아침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산분할 상담도 받고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따져도 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답변을 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친정에서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그간 백수여서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은 걸로도 모자라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부부간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 해왔던 것도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면 말이죠. 거기에 가사나 육아도 떠맡지 않고 산 것이 증명이 되면 재산 분할을 7대3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3인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뼈저리게 아까워 죽을 맛이었지만 앞으로 저는 사업하며 벌 돈이 훨 많고 남편이랑은 이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돈 한 푼 없고 직장도 없고 집조차도 없는 놈인데 위자료를 받아봤자 얼마 못 가. 또 거지꼴을 면치 못할 거란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 애들 아빠라며 봐주고 어루달래주며 지금껏 끌어온 것을 확 놓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시어머니라 그 난리를 쳐가면서 내 집에 붙어있으려고 할 때 바로 변호사님께 호출을 했죠. 그 사이 저는 변호사님께 들었던 법률 내용까지 다 읊어가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소장을 건넸습니다. 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며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다 떠벌리고서 당장이라도 내 집에서 남편까지 쫓아내야겠다 싶었던 거죠. 가사에 보탬도 안 되고 부부끼리 서로 부양하겠다는 책임감조차 없는 놈이 한강변 아파트에 살며 출세했다는 말을 얼마나 고소하게 던져냈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은 이게 진짜로 이혼을 하려는지 아닌지 떠보겠다며 못 나간다고 버티려고만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변호사님까지 출동을 하시고 변호사님이 법 어쩌고 하며 이거 다 위자료 물어내야 하는 짓이라 말을 하니까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 납비까지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정신이 빠지려고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재산 분할도 해줄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이 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피해를 더 줬다는 걸 증명해서는 최소한으로 분할해 줄 거고 그에 더불어 지금껏 내 속 뒤집어 놓은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는 거짓걸로 만들어 쫓아내 줄 거니까 각오해? 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내 집에서 쫓아냈죠. 그러자 시어머니 버티려고 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던지 쫓겨나는 남편의 이름을 위태롭게 부르며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두 사람은 그제서야 내 집에서 모두 다 나가버렸네요. 밖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도 부르겠다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을 데리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걸려오는 남편 연락에 시어머니 연락까지 정말 핸드폰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만 저는 꼼짝도 않고 변호사님이랑 이혼소송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만 더 깔끔하게 세웠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네요. 남편이 돈을 지불한 거라곤 지가 입을 옷까지밖에 없었기에 남편 옷들만 캐리어 가방 하나에 싸서는 시댁으로 보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어쩐 줄 아세요? 그 가방을 그대로 혼자 읽어지고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제 발로 직접 혼자서만 집을 찾아오신 어머님. 합가해달라고 또 조르려고 오셨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아주 을중에 을이 되어서는 갑인저를 대하느라 난리셨어요. 허리 숙여 저희 집 안에 들어오시더니만 제 눈치를 보느라 소파에 앉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합가 얘기를 나누자며 오라마라 손가락질을 딱딱 하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제 눈치를 그렇게 보시던 어머님을 전 끝까지 소파에 앉으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제 집안의 소파에 앉고서는 서있던 어머님께 왜 오셨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 그간의 시어머니 기강을 세운다며 콧대 높게 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깨갱거리며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랑 이혼은 하지 말아줘라 라고 말이죠. 어머니 말하면 부탁도 아닌 애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랑 이혼까지 하고 나면 정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만큼 볼품없는 애인데 그런 애를 어떻게 지 자식들이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허리를 더 바짝 숙이고서는 매달리시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아들 인생을 다시 구제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 그런 시어머니를 가소롭다는 듯이 지켜보기만 하고 애원을 하실 만큼 하시도록 구경거리 마냥 지켜보다가 할 말 다 했으면 나가세요. 라고 친히 현관문까지 열어드렸어요. 그러니 어머님 제 기분을 수틀리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며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 뒤통수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믿음을 드릴 마음이 없답니다. 어머님의 믿음에 꼭 저버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아드님이랑 이혼해드리고 이 한강뷰 아파트에서 빈털터리로 쫓아낼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곡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어머님의 표정을 본 채로 바로 현관문을 닫고 걸어잠궈 버리기까지 했네요. 이혼을 하기까지의 결심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는데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보니 왜 진작 하려고 하질 않았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서야 합가 히스테리에서 벗어나고 속도 시원해지려 하네요. 얼른 이혼하고 남편의 흔적도 다 없애버리고서 후련하게 저 혼자서의 혼자서기를 해보렵니다. 황금알 낳아주는 거위를 제 손으로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이 평생 후회로만 범벅이 되어 사시길 바라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